자, 안녕들 하세요. 예, 날씨가 너무 좋아졌죠? 아이고, 이런 날 앉아 계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꽃 구경도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꽃 구경, 꽃 축제가 다 취소되고 했으니까, 그나마 위안 삼아야죠? 그래도 안 되면 저를 꽃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에? 그렇게 해서라도 뭐 꽃이라고 해서 꼭 이뻐야 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투박한 꽃도 있고 저처럼 시들어가는 꽃도 있을 거고 왜 안 웃어? 웃으라고 하는 건데. 예? 뭐 같대? 저보고 벚꽃 같다고요? 셔츠 색깔이 이분이 더 나쁜 사람이야. 그냥 그 자체로 거기서 대화가 끝나야 되는 건데 셔츠 색깔이 내가 눈여겨보겠어. 그래서 제가 내일 투표하고 난 다음에 꽃이 되고 싶어서 요거 예약했습니다. 눈썹 하는 거. 불안하긴 해도 원래 하던 데가 저 서현 분당에 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것도 예약이 꽉 찼다. 5월달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처음 한번 예약을 했는데 불안도 하고 이렇습니다. 나중엔 제가 팬더곰이 돼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워야 될 것을 간단하게 봅니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요, 분량이 적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88쪽이 되겠죠. 88쪽. 등록면허세는 작년에는 여기서 2문제 반이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1문제 나왔습니다. 경년으로 1문제 나왔다가 2문제 나왔다가 1문제 나왔다 2문제 나왔다. 따라서 올해 시험에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죠. 근데 요거는 놓치면 안 돼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는 것. 자, 그럼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벌써 3주차네요. 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옛날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진 거예요. 해서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진 건데 면허세는 공인중개사에서 의미가 없고 등록에 관한 것, 등기 등록에 관한 건데 등록면허세는 이거예요. 재산권을 설정을 하거나 재산권을 변경을 하거나 재산권이 말소되는 것을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취득에 관한 게 아니에요. 등기, 재산권 설정 등기,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관한 등기 등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돼요? 등기 등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등기하면 내는 게 등록 면허세가 된다. 끝.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고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다. 등기가 뭔지는 아시겠죠? 내 걸로 해줘. 내 이름 해줘. 이게 바로 등록 면허세가 된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등록이라는 건 나와 있죠. 재산권,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다. 다만 취득세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왜? 취득에 관련된 등기는 어디서 해야 된다? 취득세에서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에 관련된 등기 등록은 취득세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취득에 관한 등기 등록이 있다 없다? 없다. 제외가 된다. 근데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건데 바로 다만 이렇게 나왔죠. 이 어려운 것은 오늘 패스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 먼저 정리를 하고 요것은 우리가 5월 달에 배우시면 좋겠죠. 첫 시간부터 한번 가출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해드리고.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88쪽에 나와 있는
제1절 나와 있죠. 거기에 등록이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줄 파란색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1, 2, 3, 4 나와 있죠. 요건 체크하세요. 체크해서 오늘은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뺀 나머지 것만 중요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체크하느냐? 요거는 여태까지 시험이 평생 한 번 나와서 한 번.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래서 요거는 오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나올 것도 위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89쪽 나와 있습니다. 89쪽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기 등록을 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죠. 당연하죠. 내가 등기해. 그럼 내가 세금 내야 돼. 나 등기하기 싫어. 그럼 안 내면 되는 거야. 따라서 등기 등록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강제사항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전세 입주자들. 내가 전세 1억에 전세금을 내고 들어갔다. 그럼 1억이라는 돈이 내 돈이죠. 내 돈은 떼어먹기 싫죠.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1억에 대한 것은 이거 보호해 주세요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전세권 설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확정일자도 받고 이런 거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은 내 맘이야. 1억을 꼭 보호받아야 되겠다. 그럼 전세권 설정하는 거고 1억 나 푼돈이야. 떼어먹혀도 괜찮아.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권리 설정에 관한 건데 누가 납세 의무가 있느냐? 등기 등록하는 사람. 세련된 말로 뭐라고 그러죠? 등기 권리자. 다른 과목에서는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죠. 세법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등기 권리자도 안 나와요. 그럼 뭐로 나오냐? 등기 등록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가 돼요? 등기 등록하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죠. 안 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선택에 갈려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유형별로 어떤 게 있느냐? 자, 요게 시험에 가끔 나왔어요. 나오면 땡큐죠. 뭐냐? 저당권자. 저당권자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요? 저당권이 뭐죠? 저당권? 웅어리 대기 입격기. 저당권이라는 것, 이 등록면허세는 뭐냐? 내가 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10억짜리야. 그런데 오늘 꽃놀이 가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은행에 가서 나 꽃놀이 가야 되니까 돈 좀 빌려줘라 하고 7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꽃놀이 비용이죠. 그럼 은행에서는 7억을 빌려줬으면 껴먹힐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권리 설정이 들어가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저당권 설정이라 얘기하죠. 그럼 저당권 설정은 갑이 하는 거야? 은행이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빌려준 사람, 은행 또는 채권자 또는 저당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나 은행이나 채권자는 같은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누가 된다? 채권자, 은행이 된다. 그 다음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권리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재산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남의 재산 신경 쓰면 도둑놈이야. 그럼 뭐냐? 이 등록면허세 포인트는 내 돈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은행은 얼마 가지고 등록면허세 계산을 해야 될까? 그렇죠. 7억. 내 돈이니까. 이거 알면 등록면허세는 다 끝난 거야. 등록면허세가 뭐냐? 내 받을 돈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남의 재산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채권자.
그 다음에 지역권자. 우리가 지역권이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했습니다.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죠. 승역지는 승낙받아 쓰는 남의 땅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남의 건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따라서 승역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세법에서는 요역지가 포인트죠.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요역지 소유자. 그럼 어떤 금액으로 세금 계산하느냐? 요역지 가액. 그거 알면 끝이야. 지역권은 두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어떤 금액으로 세금 계산한다? 요역지 가액. 내 거. 그 다음에 누가 내야 되느냐? 요역지 소유자가 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세법에서 승역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답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한번 나왔는데 전세권에 대해서 누가 설정하느냐? 이게 시험에 한번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세법 안 배우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 세입자가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 1억에 임차를 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1억의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이 되겠죠. 그럼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에요? 세입자가 해요? 왜? 그렇지. 내가 돈 줬으니까. 등록면허세는 이거예요. 내가 돈 준 걸 보호받는 거야. 남의 재산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에서 갑이냐 을이냐 전세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세법 몰라도 알잖아. 아, 잘 몰랐어요? 전세 안 살아봐서? 여보세요. 전세권 설정이다 그러면 돈 주는 사람은 세입자, 임차인이 되는 거죠. 요게 나왔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갑이냐 을이냐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틀리면 이상하죠? 근데 틀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공부식으로 하니까 틀리는 거야.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당장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시험 때까지 전세 한번 얻어봐. 그럼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전세권자. 그 다음 지상권이다. 땅 위에 시설물이니까 그 권리 있는 사람 지상권자. 그러니까 지상권은 지상권자, 지역권은 지역권자, 전세권은 전세권자. 그죠? 저당권은 저당권자. 그 내용만 하시면 되죠. 해서 너무 간단히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그거 보시고 뒤로 넘어가면 91쪽에 등록면허세, 비과세 나와 있죠. 이 교재 순서가 똑같은 방문각인데도 순서가 달라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 이거. 있던 거. 이거 또 해먹었어요. 하다가 날라가고 막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니까. 잘했죠? 비과세다 그랬으면 이거야.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세 가지만 보면 돼. 첫째, 국가가 하는 거. 국가는 무조건 세금 안 내죠. 두 번째는 뭐냐? 정책이 변경이 된 거. 정책이 변경이 된 거는 어떤 게 있느냐? 계량 단위가 변경이 됐어. 예전에는 한 근, 두 근, 세 근 했다가 킬로그램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 10평, 20평 평형이 됐다가 제곱미터로 바뀌었어. 정책이 바뀐 것은 내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 다음 담당 공무원이 차고 실수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실수했으면 내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등기 등록, 그 다음에 정책이 변경이 된 것, 마지막은 내가 짠하게 됐을 때. 내가 짠하게 됐을 때는 요거죠. 회사 정리 망했어요. 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망했어. 짠하니까 비과세. 특별청산 완전히 망했어. 망한 거에 다. 회사 정리나 청산이나 망했단 얘기죠. 그럼 망했으면 짠하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묘지. 이건 얘기 안 해도 짜네요 안 짜네요? 안 짜네? 왜 짜네? 누워있으니까? 왜 그 안에 서서 계실 수도 있지. 그래서 묘지는 짠하니까
콧물 나와서 당황해서. 원래 이거 예정에 없던 개그인데. 그래서 묘지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묘지 땅은 사올 때 취득세만 2%네요. 그 다음부터 등록면허세, 앞으로 배울 재산세 또 나옵니다. 다 비과세가 된다. 해서 묘지는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사올 때만 취득세 2% 과세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뭐가 된다? 비과세. 왜? 짠하니까. 이러면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국가가 하는 것, 회사 정리, 행정구역의 변경, 그 다음 묘지, 과세, 비과세, 비과세.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해가셔? 그거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제일 포인트가 이거죠. 공식 하나를 배우시는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그럼 어떤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떤 금액이 과세표준 되느냐?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럼 취득세와 똑같은 것은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 핑계김에 복습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그럼 이게 10억이다. 요거대로 신고를 해주면 10억으로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죠. 사올 때 10억짜리야. 그럼 신고도 10억으로 해. 그럼 세금도 10억이 과세표준이 되겠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아니니까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10억이다. 그럼 요거대로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 이거 강조했죠. 신고 안 하면 항상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에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떤 금액으로 과세표준 계산하냐 이거야. 이거 대비해서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기준금액을 발표하죠. 요즘 나오는 게 개별 공시지가 열람하고 우리가 5월 말까지 확정이 되는 거죠. 집값 좀 올랐어요? 땅값 올랐어요? 노숙하셔서 잘 모르신다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시가 표준에 항상 고지서 날라오면 요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일반 실거래가의 40, 50%뿐이 안 돼요. 근데 요번에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가 15억이야. 근데 땅값은 10억에 거래가 됐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불만들이 많은데 항상 실거래가의 40, 50%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럼 신고를 하면 10억으로 계산하는데 신고 안 하면 정부가 얼마로 계산한다? 5억. 나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그랬죠. 항상 세금을 정부가 내라는 것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내가 10억으로 신고해. 그럼 등록면허세는 조금 더 내더라도 내 재산의 가치를 10억으로 인정해 주죠. 근데 신고 안 하면 등록면허세는 5억으로 계산하니까 세금은 적지만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하죠? 5억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손해야. 왜? 요걸 갖다가 11억에 양도했다 그러면 10억으로 신고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고 신고 안 했으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정부가 세금 내라고 그러면 잘 내라 이거야. 그래야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해서 원칙은 신고가에 신고를 안 하면 뭘 적용한다?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요건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 기억나요? 취득세에서 배웠어. 6개. 뭐뭐 시작. 오, 왜 이렇게 잘하셔? 오, 여기 잘하시네. 올해 2년차? 잘하시니까 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얘기에 웃는 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아닌 사람 처음 하시는 건 무슨 소리래? 이러고. 자, 국수, 공판장,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어. 항상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과세표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국수, 공판장, 법률 외우면 뭐해? 이게 뭔지 모르는데 국은 뭡니까? 국가로부터 사면은 산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그 다음에 수입, 외국에서 수입하면 신고하죠. 세관에다 얼마짜리다. 그럼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공은 공매, 경매, 판은 판결문, 장은 장부,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야. 그럼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그럼 신고서 작성하죠. 거기에 금액을 내가 인쇄하죠. 써야죠. 바로 그거에 의해서 입증이 됐으면 그 금액이 된다 이거죠. 그 6개만 알면 돼. 그럼 여기까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은데 등록면허세가 취득세에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취득세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 양보했느냐? 물론 등록면허세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희박해요. 나오면 땡큐고. 왜 양보했느냐? 등록면허세만의 과세표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만의 과세표준이 있으니까 얘는 취득세 문제로 양보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취득세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 중요한 과세표준은 3그룹이 있는데 이 3그룹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죠. 자, 사실상의 취득가의 복습, 국수, 공판장. 기억나셔? 자, 그 다음에 요거죠. 그러면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여기다 공식을 써볼게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되죠? 산출세액이 되는데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냐 이거예요. 그럼 채권 금액이라는 건 뭐야? 어렵게 얘기해서 채권 금액이죠. 쉬운 말로 돈 받을 게 있다는 얘기야. 채권이 뭐예요? 받을 권리. 그러니까 채권 금액은 받을 돈이 있으니까 받을 돈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설명한 것도 한번 해볼게. 갑이 건물 10억짜리가 있는데 꽃놀이 간다고 그랬죠.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얼마 빌려요? 이건 왜 외우는데?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하여튼 희한한 것만 외워. 그럼 7억을 차입을 했다. 반대로 은행은 얼마를 빌려줬어? 그럼 보호받아야 되겠죠. 이럴 때 하는 권리 설정이 뭐라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 그럼 저당권 설정은 왜 하는가? 돈 떼어먹으려고? 여보세요. 좀 표현도 부드럽게 써야지. 돈 받으려고. 돈 보호받으려고 내 돈. 돈 띠끼지 않으려고. 띠끼지 않는 것도 그 표현이 그러네. 하고도 민망하네. 저당권 설정은 왜? 받을 게 있으니까. 그럼 항상 얘기했죠. 이 등록면허세는 남의 재산은 신경 쓴다 안 쓴다? 그럼 내 돈이 얼마야? 그렇지. 그럼 7억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리고 미리 외우세요.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 요거 알면 돼요. 등록면허세 세율 1000분의 2. 그러면 140만 원을 은행이 내는 거야. 그래야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거죠. 이해가셔?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받을 돈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건 저당권 설정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단어에 답이 나와.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말은 내가 돈 받을 게 있다는 얘기야. 저당권 설정 왜? 홍화롱을 대기업고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압류. 가압류 왜 해?
내 돈 받을 게 그 내 자는 꼭 들어가야 돼?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가첩은 왜? 그렇지. 내 돈 받을 게 있는데 제가 떼먹을까 봐. 그 다음 경매 신청. 남의 재산인데 왜 내가 경매 신청해야 돼? 받을 걸 걔가 안 주니까. 그럼 네 가지의 공통점은 저 사람에게 돈 받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권리 설정 들어갈 때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되느냐? 내 돈이 되는 거죠. 내 돈을 뭐라 그런다? 채권 금액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다. 이거는 4개가 있다. 그렇게 외울 게 아니야. 단어에 얘가 나와. 문제에 나와. 그럼 여러분이 해석만 하면 돼. 가압류 받을 게 있구나. 그럼 받을 돈이 과세 표준 되는 거죠. 근데 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되는데 여기처럼 7억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요것은 조금 예를 좀 이상하게 들을게요. 사채업자들 1억을 빌렸다. 그럼 1억의 저당권 설정 안 하죠. 빌려준 개월수에 대한 고리대금 이자를 포함해서 1억 5천, 2억으로 저당권 설정 들어갈 때가 많잖아. 바로 그 개념이야.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은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요 용어 이해 가요? 괜히 어렵게 나오는 거야. 1억이야. 그런데 사채업자들은 여기에다가 빌려준 개월수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뜻이야. 원래 1억인데 일정한 금액이 없으면은 목적이 된 금액 1억 5천이 과세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괜히 문제가 지문을 만들어서 그렇지. 됐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목적이 된 금액이 된다. 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불안하다. 요거는 절대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 해석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나는 이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 이거는 건수 이러면 초등학교 동창이 되는 거고 건수라고 읽어야 되겠죠. 건수. 그럼 건수는 아이고 이것도 4개 외워야 돼? 답이 나와요. 얘가 지문에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여러분 해석해요. 건수가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2번째 하는 등기. 몇 번째? 2번째. 처음이다, 2번째다. 요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 판단할 수 있을까? 여보세요. 성인고시야. 한 번 등기인지 처음 등기인지 2번째 등기인지는 알 거 아니야. 한번 해볼게. 뭘 알아요? 한 번 더 봐요. 자, 우리가 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 첫 번째야, 2번째야? 첫 번째죠. 그러니까 7억 곱하기 1000분의 2, 140만 원 냈어. 갑이 무사히 채무를 변제, 갚았어. 갚았으면은 저당권 설정돼 있는 거를 지워야 되겠죠. 지우는 등기를 뭐라 그래? 말소 등기죠. 그럼 따져봐. 말소는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는 첫 번째야, 2번째야? 2번째. 왜? 왜 하는 순간에 대답을 못해? 했으니까 지우는 거니까 2번째가 되겠죠. 이거 판단을 여러분이 하면 너무 쉬운 거야. 말소는 지운다. 지운다는 건 옛날에 쓴 게 있으니까 지우는 거니까 쓰는 건 첫 번째, 말소는 2번째가 되죠. 그럼 똑같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7억 곱하기 1000분의 2, 140만 원 내는 거 맞아. 근데 말소 등기는 똑같은 건물에 대해서 2번째로 등기하는 거죠. 또 7억 곱하기 하면 2번 내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야. 해서 2번째 등기할 때는 한 건이냐 2건이냐가 과세 표준이야. 그리고 세율은 건당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째 하는 등기는 건수가 과세 표준이야. 한 건, 2건. 그 다음에 세율은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돼요. 그래야지 이중과세가 아니게 되겠죠. 그럼 2번째 등기가 바로 추가 등기라고 보면 돼.
추가 등기는 건당 세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6,000원. 그러면 이것도 지문에 답이 나와? 절대 외울 필요 없어. 자 봐요. 구조 변경. 변경? 변경이 뭐예요? 고치는 거, 바꾸는 거. 그럼 바꾼다는 건 옛날에 했던 걸 바꾸는 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등기란 얘기야. 그럼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아주 쉽잖아. 그 다음 표시 변경. 변경이야. 여기에 지목 변경, 변경이야. 변경이 3개 나오네. 바꿨다. 그럼 옛날에 한 걸 바꿨으니까 추가 등기가 되겠죠. 단어 보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쉽잖아. 그 다음에 말소. 말소라는 건 지우는 거야. 그럼 옛날에 했던 걸 지우는 거죠. 그럼 추가 등기 되죠. 다 단어에 답이 나와.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와. 여러분이 뜻만 이해하면 되죠. 변경, 바꾸는 거, 말소, 지우는 거 다 추가 등기가 되겠죠. 추가 등기다. 두 번째 등기면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되는 거죠. 나는 이래도 이해가 안 간다. 한 번 더 해드릴게. 추가가 생각나면 공깃밥 추가 생각하면 되죠. 항상 부대찌개가 1인당 10,000원이야. 그럼 처음에 들어가 10,000원 내야 돼. 근데 찌개가 많이 남았어. 배는 고파. 맛있어. 그럼 사리 추가나 공깃밥 추가하죠. 공깃밥 추가했을 때 10,000원을 또 내면 억울하죠. 그럴 땐 한 건당 공깃밥 한 그릇당 얼마만 내면 돼? 1,000원이 되죠. 이게 추가 공깃밥. 세법에서는 추가 등기. 이렇게 얘기하죠. 금액만 차이가 있지. 사회에서 먹는 추가 공깃밥, 공깃밥 추가는 건당 1,000원이 되지만 세법의 추가 등기는 건당 얼마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된다. 외울 거 없어. 받을 게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뭐야? 두 번째 등기가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비법. 건수. 건수 그러면 안 돼. 건수. 건수 올리려고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 옛날엔 토요일 날. 다 그런 시절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깥 분도 만난 거고. 아닌가? 자, 그러면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알코올이 있어야 돼. 근데 알코올이 바깥 분을 그래서 만났구나. 바깥 분이 굉장히 미남이셔요. 동안이시고 능력 있으셔요. 뭐 하다가 또 잊어먹었잖아. 그럼 건수 올리려고 그러면 알코올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건수 올리려고 너무 과하게 알코올을 먹었다가 아침에 먹은 거 뭐지? 점심에 먹은 거 뭐지? 확인할 경우에 제가 한 유머 이해 가요? 그럼 상대방은 도망간다 이거지. 거기 옆에 쭈그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확인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럼 천생연분이고 도망가. 따라서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확인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구, 토, 말, 지, 토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괜히 했다. 아까 걸로 끝나는데 해서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구토, 말지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럼 구토하면 안 된다가 구토, 말지인데 구토했다. 그럼 벌금이 있어. 건당 얼마? 6,000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해력이 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 등기다. 추가 등기다. 안 되면은 구토 말지로 하셔도 되겠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들이 등록면허세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취득세에 양보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입니다. 기타가 있는데 기타도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들이죠. 첫째, 전세면 뭐라고 그러죠? 전세권. 요거 알아둬야 돼 용어. 월세면 뭐라고 그러죠? 임차권. 먼저 그 뜻부터 알아야 돼. 전세, 전세권. 월세, 임차권. 어디 있느나 지금 찾느라 정신없어요? 그래요. 다 내가 나쁜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이따 여기까지 하고 해드릴게.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요거 얘기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10억짜리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 1억의 세입자야. 그러면 돈 준 사람이 누구야? 을이죠. 항상 등기 등록은 내 돈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돈 준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을이 1억을 줬으니까 1억을 떼먹히면 골치 아프겠죠. 해서 하는 게 뭐가 되죠? 전세권 설정이죠. 그럼 전세권 설정은 일단 누가 한다고 그랬죠? 을이 하고. 그럼 을이 전세권 설정하면 을이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과세 표준은 이 돈이야, 이 돈이야? 자기 돈이 얼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1억에 대해서 1000분의 2 그래가지고 2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럴 때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전세 금액. 오케이? 항상 세법은요, 전세는 금액이 하나뿐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안 틀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 전세보증금을 전세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번에 병이라는 사람이 월세는 보증금 일부 내고 월세 내는 거죠. 따라서 금액이 두 개 나와. 월세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러고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이야. 전세는 금액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쉬워. 안 틀려. 전세 금액. 월세는 보증금하고 월세 두 개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란 얘기지. 그럼 이렇게 따져봐요. 전세 보증금 1억은 이사 갈 때 찾을 수 있어 없어? 에? 그러니까 1억 가지고 하면 끝이야. 근데 월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월세 보증금 1억은 이사 갈 때 찾아가 못 찾아가? No. 그때 달라요. 왜?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뭘 까요? 까는 좀 공제해요. 이 말 얼마나 부드러워. 왜 부동산 쪽은 그래? 까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등기도 사회에서 등기하러 갑시다. 등기 치러 갑시다. 그 다음에 피 받고 프리미엄이라 얘기도 안 해요. 피 받고 얼마 피 받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은 피 받았지, 등기 치지, 이거까지. 부동산이 그런 거예요. 따라서 월세가 밀리면 이거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찾아갈 수 있다. 그랬으면은 전세 금액이 되고, 얘는 찾아갈 수도 있고 못 찾아갈 수 있어. 물론 이게 있어요. 빚잔치 할 때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건 보호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그렇지만 세법에선 필요 없어. 그때 다르니까 얘는 월세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월세 하면은 싼 티가 나니까 월 임대차 금액. 그럼 시험의 세법은 두 갈래 길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한 번은 월 임대차 금액이다. 옳은 지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임차 보증금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이 두 개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거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나온다. 얘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세니까 월 임대차 금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찾아가냐, 그때 다르냐,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왔죠. 아까 했습니다. 지역권에서 승역지는 절대로 세법이랑 관계가 없어요. 누가 내야 된다? 요역지 소유자. 얼마짜리로? 요역지 가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상권, 부동산 가액,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될 수도 있고, 채권 금액, 받을 돈이 있어서 할 때도 있겠죠. 얘는 두 갈래 길이지만 두 가지 건이 있으니까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들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될 때, 건수가 과세 표준될 때, 기타, 임차권,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아까 나와 있던 게 취득세에 양보를 했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92쪽에 2번 과세표준 나와 있죠. 그거 하기 전에 위에 1번 과세표준 나왔죠. 그 중에서 뭘 신경 쓰면 되느냐 그러면 그렇죠. 두 번째 줄에 가등기, 경매신청, 가압류, 저당권은 받을 돈이 있으니까 채권 금액이 되고, 지역권 뭐가 되죠? 요역지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죠? 말소, 변경, 요것은 두 번째 등기니까 뭐가 된다? 건수가 된다는 것.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것은 뭐가 되느냐? 요것은 취득세와 똑같기 때문에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원칙 뭐가 되죠? 신고가액. 신고 안 하면 2번 뭐가 되죠? 시가표준액. 3번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그랬으면은 기억의 동그라미 국가, 니은의 수입, 디귿의 공매 옆에다 하나만 쓸까요? 경매, 국수공판장. 그 다음에 리을 판결문. 판결문은 인정이 되는데 괄호 안에 뒤에 파란 거 있죠. 화해, 포기, 인납, 자백간주는 제외 그랬죠. 화해, 이건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한 거니까 인정이 되지만 화해는 쌍방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화해나 인납조서에 표시된 금액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인장부, 비업, 검증이라고 나왔지만 요거는 저자가 일방적으로 쓰는 용어, 우리는 뭘로 공부할까? 법률로 공부하자는 얘기죠. 법률에 의해서 검증이 된 것. 자, 시읒, 이응은 내비로 두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양괄호 3번 또 나왔죠. 왼쪽에 1번에 나왔던 게 또 나온 거예요. 네 가지. 가등기, 경매신청,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뭐가 된다? 목적이 된 금액이 된다.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목적이 된 금액이 된다. 4번 또 나왔네요. 건수. 건수는 말소, 지목 변경, 구조 변경, 표시 변경. 그러니까 변경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말소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되는 것. 해서 과세표준은 요게 끝이에요. 매번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뭐가 있어요? 세율 나와 있죠? 간단해요. 세율. 그럼 세율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탄력세율이 있으니까. 탄력세율이 뭐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안 지켜도 된다. 탄력세율이 있으니까. 그런데 탄력세율은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니까 올해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럼 표준세율은 여기 보세요. 권리다 그러면 얼마? 1000분의 2. 아까 배웠죠. 건수다 그러면 건당 얼마? 6,000원. 얘는 쉽잖아. 1000분의 2 권리는.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다 1000분의 2. 그 다음에 건수, 추가 등기는 건당 6,000원. 요 두 개만 정확히 알면 되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복습. 취득세 표준세율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한 지붕 두 가족. 취득에 관한 거 몇 프로? 2%. 등기에 관한 건 그때그때 다르죠. 빼줘야 되니까.
바로 요 놈이 등기가 등록면허세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뭐가 있냐? 보존등기,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 취득세 세율이 2.8%야. 그럼 여기서 취득을 빼면 등기는 0.8% 할 수 있죠. 그게 1000분의 8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웠으면 무조건 등기에서는 몇 프로만 빼줘라? 2%만 빼주면 돼. 취득이 2%니까 고정. 2% 빼면 등기,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야. 하나 더 해볼까요? 유상이전이 매매야. 매매는 농지냐 아니냐? 아무 말이 없으면 농지가 아니야? 농지는 3% 아니면 4%야. 이걸 못 외워서 힘든 거지. 그럼 이게 4%다. 그럼 취득이 2%야. 그럼 등기는 몇 프로? 2%. 1000분의 20, 2%란 얘기지. 그러니까 권리 1000분의 2, 건수 건당 6,000원, 얘만 공부하면 돼. 나머지 세율은 몇 프로만 다 빼주면 된다? 2%만 다 빼주면 된다. 왜? 2%가 취득이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 있으니까 2%만 빼주면 남는 게 등기에 관한 거란 얘기죠. 등기에 관한 게 등록면허세란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라? 2%만 빼라. 끝. 그게 95쪽에 박스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보면은 1번 등록면허세는 공짜가 없습니다. 6,000원보다 적게 나와도 얼마를 걷는다? 6,000원. 동그라미 2번은 탄력세율이죠.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오케이,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중과세율인데 요거는 지나간 취득세를 우리가 복습을 해봅시다. 절대로 나쁜 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거도 뻑뻑한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자 이거야. 자, 중, 과, 세, 율, 세율을 무겁게 매긴다. 그럼 무겁게 매기는데 취득세 보죠. 취득세는 4배, 3배, 2배가 있었죠. 4배는 뭘 살 때?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이니까 4배. 그 다음에 3배, 2배는 장소를 얘기하죠. 3배는 어디에? 대도시. 2배는 어디에? 과밀. 끝. 눈동자가 신선해요. 그럼 오늘은 등록면허세야. 등록면허세는 3배뿐이 없어. 하나뿐이 없어. 그럼 3배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대도시.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 너무 쉽잖아. 열심히 쓰시네. 저번에 다 썼던 건데 또 써. 자, 그러니까 중과세율은 같이 공부해. 취득세는 사치성 4배, 대도시 3배, 과밀 2배. 그 다음에 얘 등록면허세는 3배뿐이 없어. 이 뒤에 건 공부 안 해도 돼. 여기가 대도시야. 뭐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하죠. 세법은 인구 필요 없어. 대도시. 사람이 많아서 숨쉬기 힘든 지역이야. 여기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없던 게 생겼으면 종업원도 이사 오겠죠. 협력업체 오겠지. 인구가 많아지겠죠. 이거 싫어해. 야, 여기에다 왜 회사 세워?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은데 숨쉬기 힘든데.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설립하지 마. 근데 해. 알았어. 그럼 너는 대도시니까 몇 배 중과세? 3배.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 보면 아주 간단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세율은 몇 배뿐이 없다? 3배. 어디가 나온다? 대도시. 끝. 대도시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여기가 대도시가 아니야. 여기 있던 회사를 전입 들어왔어. 그럼 대도시 밖에 있던 회사가 전입 이사 오면 없던 게 생기니까 설립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이 들어올 때
대도시에 설립을 했을 때 중과세, 대도시니까 몇 배? 3배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뭐냐? 설립을 해도 중과세 안 한다는 건 그렇죠. 서민들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업종들. 요거는 대도시에 있어야 되겠지. 대표적인 게 뭐냐? 은행.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개정돼야 돼요. 은행이 점포가 자꾸 줄어들잖아. 그죠?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니까 이것도 개정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 30년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락동 비싼 땅의 시장 있죠. 청량리 시장 크죠. 그 다음에 노량진 수산시장 있죠. 시장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가까운 데 있어야 돼. 중과세 안 해요. 그 다음에 병원, 의료.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내가 맨날 꿍시렁대서 몇 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한 6년 됐나 5년 됐나. 할부금융업. 할부금융업.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또는 돈을 대출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모바일로 다 입금이 되고 하니까 이것도 한 30년 뒤에 개정되겠죠. 그래서 다른 건 은행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부금융업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 업종이 서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업종들은 중과세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게 95쪽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중과세율은 100분의 얼마? 300. 1번 동그라미 어디를 칠까요? 그렇죠. 대도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그 다음에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을 했다. 다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죠. 2번 중과세 제외 대상은 기업, 은행, 의료업, 할부, 금융업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등 이렇게 나왔어. 3개만 나오고 요 내용은 요게 다가 된다는 것. 그래서 강남에 보면은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 비싼 땅에 서민들이 가까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강남에 있죠. 남부터미널이 있죠. 그 다음에 강변에 동서울 터미널이 있죠. 서민들이 이용하니까. 서민들은 버스 타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 많이 변했지만 자가용 타고 가고 그랬던 시절에 나왔던 법이죠. 요즘은 서민도 자가용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몇 년 뒤에 바뀌어야 되겠죠. 이해 가셔? 그럼 마지막으로 98쪽에 납세 절차 나와 있습니다. 납세 절차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첫째, 납세지.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되죠? 소재지.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권리가 있어. 권리는 눈에 보여 안 보여? 권리 보여요? 우리가 부동산은 눈에 보여.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곳 소재지가 되는 거고 권리는 눈에 안 보여. 예를 들면은 노래 테스형이라고 있죠. 알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테스형을 내가 작곡을 했어요. 저번에 왜 저래? 오늘 왜 이런데? 그래도 꿋꿋이 할 거예요. 테스형을 내가 작곡했어. 그럼 내가 저작권을 갖겠죠. 저작권은 난 권리야. 이 저작권은 눈에 안 보여. 따라서 이거의 납세지는 어디가 되느냐? 저작권자의 주소지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물건이 보여. 그럼 소재지가 되는 거고 부동산. 권리가 있어.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은 그 등록권자의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되더라. 상식적으로 테스형 생각하면 되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는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소 있는 곳. 이걸 세련된 말로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얘기한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 다음 신고납부 나와 있는데
다른 조세는 후불제야. 야, 너 취득해. 그리고 60일 이내 신고해. 너 양도해. 2개월 이내 신고해. 등록면허세는 선불입니다. 선불이라는 것은 뭐냐? 등기소에다 돈 내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돈을 낸 다음에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죠. 이게 선불이야. 따라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선불 미리 내라 이거죠. 그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나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나 똑같은 말이야. 헷갈리지 마라. 접수일까지 나 오늘 할 거야. 오늘까지 내면 돼. 나 이따 2시에 갈 거야. 2시 전까지 돈 내면 된다는 얘기죠. 요 두 가지 말 이해 가요? 나 내일 갈 거야. 그럼 내일까지 내면 돼. 나 내일 3시에 갈 거야. 3시 전까지 내면 돼. 두 가지가 같은 뜻이라는 거 이해 가요? 예로 나올 때 있고 예로 나올 때 있으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돈부터 내라 이거야. 개념 이해 가셔? 요건 밑줄 안 쳐드려도 되겠지? 여러분 지금 잘 치고 있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 같아? 별걸 다 편하게 하려고 그래. 자, 요거 추가 신고는 취득세랑 똑같은 거니까 일단 남겨두세요. 할까요? 기억나나요? 취득세에서 배웠는데 추가 신고는 뭐냐? 이거예요. 일단 신고를 했는데 중과세 대상이 됐어. 세배 중과세 됐어. 자, 그러면 추가로 내야 되겠죠? 그럼 추가로 낼 때는 취득세와 똑같아. 며칠 이내? 60일 이내. 기억나요? 가산세 포함 제외. 그리고 신고 납부한다. 또 하나, 비과세를 받았는데 추징 대상이 됐어도 추가로 내야죠. 추가로 낼 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가산세 포함 제외, 신고 납부. 시험엔 가산세 포함, 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취득세에서 배웠습니다. 똑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복습 한번 해드렸습니다. 추가 신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자, 항상 신고를 안 하면 60일 이내 하라고 그랬죠. 추가 신고. 60일 이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그럼 뭐가 날라와?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오죠? 가산세. 여기 보세요.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 무신고 20%. 사기 40%. 납부를 안 하면 맨날 이자식으로. 아주 이거 할 때 후련할 때 이자식으로. 이자처럼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가 붙습니다. 한 번 더. 과소신고, 무신고, 사기, 납부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 가산세가 붙어서 온다. 고지서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죠. 부가세는 20%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교육세. 그 다음 감면 깎아준다. 깎아주면 꼭 20% 도로 뺐죠. 어디에 쓴다고? 좋은 일에 쓴다고?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하면 등록면허세 끝. 이 안에서 한 문제가 나오던 두 문제가 나오던 이 안에 답 있는 거야. 더 이상 없어요. 해볼만 하잖아.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이해는 가요? 기억이 안 나죠? 이래도 내 저래도 내 아주 대답들은 잘해 주겠어요. 자, 해서 등록면허세는 가볍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104쪽에 재산세 나왔습니다. 요거 신경 써야 됩니다. 세 문제 출제되는 거니까 앞으로 3시간에서 3문제. 그래서 오늘 4시간 배웠으면 최소 4문제에서 5문제 배점짜리예요. 크지 않아요? 표정이 웃자라고 이런 표정이? 일단 한두 개는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3문제짜리만 끝내면 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